아침마당에는 AI 대신에 내 인생의 폴라리스가 있습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그냥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셔서 머리 스타일을 바꾸신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클레오파트라 표현은 어떠세요? 네, 예상치 못한 표현이어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네,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너무 들었네. 네. 이렇게 앞머리만 내리면 다 클레오파트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싹 이렇게. 바비 인형 네. 같지 않아요? 바비 인형 같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요새 트렌드인데. 네. 네. 저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무방비로 클레오파트라라고 나오는 바람에 너무 덕분에 웃겨요. 웃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네.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좋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웬 말이냐고 다 그러시는데. 네, 네. 너무 잘 어울린다고 예쁘다고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오프닝 함께 하셨는데 네. 그 AI 편지 대화 같은 경우 네.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생겼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어요. 네. 박사님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박사님 의견 이거 같이 드리고 말씀 들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많이 외롭네 하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람들 많이 외롭죠. 네. 동의하는 말이고요. 요즘 최근에 그런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AI가 어떻게 정신 건강을 이제 돌보는 툴로, 도구로 사용이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나온 AI나 AI를 기반으로 한 앱으로 본인의 어떤 하루를 좀 이렇게 나눈다거나 일기를 쓴다거나 그러고 반응을 좀 이렇게 본다거나 그런 면들이 특히나 제가 가르친 학생들에게는 좀 많이 좀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일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가끔 이제 부부 간에 연인 간에 좀 다툼이 있으면 AI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쫙 적는데요. 네. 안 하셨어요. 안 했나요? 안 하셨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그런 이렇게 얘기를 제가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분에게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네. AI 그 창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감 없이 쫙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든 연인이든 싸우고 난 다음에 네, 싸우고 네.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필터링 없이 쫙 쓴 다음에 AI한테 죽일 놈의 땡땡 이런 식으로 욕 네. 들어가도 상관없고. 뭐 그렇죠. 네. 이제 묻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쫙 써놓고 뭐 이렇게 AI에게 이거를 좀 내가 이 배우자나 연인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좀 바꿔줘. 대박.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우와 네. 대박.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AI가 물론 약간 조금 더 이제 정중한 말이겠죠. 네. 좀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쫙 고쳐서 나온대요. 그래서 물론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전달하거나 하는 거는 뭐 본인의 의사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감정을 좀 확 쏟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이야. 그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좀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그건 상당히 흥미로운 그렇죠? 툴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를 했어. 귓근육으로 그걸 듣는 거 이런 식으로 적어놔도 사람을 무시해도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 적고. AI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중하게 말을 고쳐주겠죠. 순화를 해준다는 거구나. 네. 네, 순화를 해준다는 거겠죠. 오, 네. 대박이다. 네. 그 웹사이트 그 나중에 주소 한번 알려주시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직접 듣고 그렇게 네. 쓰신다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젊은 분들이었어요. 네. 20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참 내가 알 수 없는 네. 독특한 방식으로 또 AI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젊은 세대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특하네요, 진짜. 네. 근데 AI라고 하는 그 문명의 이기가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그 상담 심리라든가 정신 심리 같은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영역까지 네. 이게 보조 역할을 지금처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대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대체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 직업이 AI로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예 많이 마음의 하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니까요. 근데 또 관련돼서 어떤 최근에 보고가 있었는데요. 연구가 있었는데 이 AI 때문에 내 직업이 좀 대체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내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AI뿐만이 아니라 원래도 내 직업이 좀 불안정하고 내 미래가 좀 불안정하고 그런 이제 불안이 직업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이 원래 높으신 분들이 더 AI에 대해서 대체될 가능성에 대해서 더 불안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120% 공감합니다. 네. 저희 잡은 파리 목숨이거든요. 저희는 내일 나오지 마 그러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 경쟁력 떨어지면 그냥 잘리는 잡이 이 잡이라서 네. 뭐 그렇다고 지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말은 그렇게 불안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직업임에도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아침마당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니까 지켜주시고 계시니까 AI에 대해서 대체될 것 같다는 그 불안까지도 그냥 그동안 견뎌왔던 많은 그런 고생, 챌린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반대로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는 해요. AI가 또 다른 아주 능력 있는 친구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더 잘하고 더 경비가 덜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당연히 교체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왜 갑자기 우울해지지? 날씨가 이래서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네. 공황장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근데 공황장애라는 것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와 우울감을 느끼신다는 경험은 들었습니다. 네. 근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어떤 프로블럼을 갖는 건지 어떤 증상을 겪는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서 네. 잠깐 그 증상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고 지나가시면. 네.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불시에 닥치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 공포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공황장애를 설명할 때 그 공황이라는 거는 거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첫 번째 극도의 불안, 두려움, 공포감인데 이게 통제가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 공황이 찾아오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데 그 숨을 쉬는 것조차 약간 까먹게 되는. 근데 그러면은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오겠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고 머리가 뭐 이렇게 굉장히 어지럽고 그래서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게 더 두렵고 불안해지고 공포감이 드는 그런 이제 정신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리 전조 증상은 없나요? 그 공황이 찾아올 때까지 어떤 심뜸이 있다가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건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갑자기 이제 내가 들이닥친다는 건데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내가 뭐 지난번에 뭐 콘서트에 갔을 때 이런 공황 증상이 왔어요. 그럼 다음에 그 콘서트를 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공황이 올까봐 좀 피하게 되고 그런 점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도 공황 장애를 겪는 분들이 이제 겪으시는 불편감 중에 하나죠. 불편한 일상 중에 하나죠. 네. 요즘에는 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표현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정도로 생소했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그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기사화되고 주변에 생기고 방송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있었던 그런 증상들인데 몰랐다가 지금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요즘 현대인들이 더 많이 겪는 증상인지 현대병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흔한 어떤 이제 진단명이라고 진단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거기다 더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듣게 된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방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공황 장애를 겪는다, 약을 먹고 있다,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점점 더 대중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거리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오픈할 수 옛날처럼 있는 너무 조심하지 않고 얘기할 너무 수 있는. 조심하지는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는 점에서 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가끔씩 퇴근하다가 또는 출근하다가 그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전 스스로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컨트롤하면서 지나가는데 네. 그게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면은 그게 공황 장애까지는 아니라는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불안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 매니지를 해서 넘어갔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으셨다면은 공황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공황이 찾아왔을 때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그게 공황이 왔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의 왜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분이 공황 장애 겪는 분이잖아요. 본인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 뭐 그걸로 상당히 자기 고통스럽다라는 인터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분이 아니 저렇게 대중의 인기를 얻고 저렇게 잘 나가는 분이 공황 장애를 겪어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겪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그렇죠. 지위나 위치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 보죠? 전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오히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삶의 무언가가 있을 때 불안장애는 훨씬 더 찾아올 수가 있다고 봐요. 본인이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그것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로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다 괜찮은데 삶이 다 안정이 됐는데 왜 그런 게 생겨라고 하는 그 호기심이 그 사람들에게는 공감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형수님이 공황장애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되게 잘 사는 분이세요. 성공하신 분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위치에 계신 분이 무슨 공황장애야. 약간 엄살? 뭐 사치 뭐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식사하시면서 개인 얘기를 할 때 잠깐 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시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대요. 가난했던 시기가. 그거를 지나고 지금 이만큼까지 왔는데 머릿속에 그게 항상 남아있대요. 네. 다시 가난해지면 어떡할까? 네, 그렇죠. 다시 어려워지면 네.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불안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네. 어느 날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오면 그러면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되셨겠네요.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네. 지금 갖고 있는 걸 내가 손에서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겠구나. 그렇죠. 네. 발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러면 불안한 감정이 좀 있을 때 내가 네. 약하게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느꼈을 때 조절을 하면 그 증상까지 안 가는 건가요? 불안을 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잘 다루고 조절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속 부정하고 또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안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또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 좀 나중에 이제 좀 큰 발작이 공황 발작이나 이런 좀 더 심각한 수준의 불안으로 가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공황 장애가 갑작스럽게 오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거의 발작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갑자기 그렇게 네. 들이닥치는. 패닉 어택이라고 이제 영어로 많이 쓰이게 되고 또 그거가 이제 번역이 되면은 공황 발작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하긴 뭐 어찌 공황 장애가 패닉 디소더인가요? 네.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럼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네. 오신 이유가 그렇죠. 네.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있으시니까 지금 공황 네. 장애를 꺼내셨을 텐데 저희가 우리가 이해만 해봤어요 이제. 네. 네. 네, 대충- 일단은 중요한 질문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충 이제 공황장애가 이런 거구나 이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께서도 그렇고 그게 좀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어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해가면서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혹은 공황장애를 좀 겪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친구나 가족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가족이 이런 어떤 걸 겪고 있다. 내 친구가 이런 걸 겪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럴 때 내가 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좀 이제 궁금증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은 이제 내 사랑하는 친구와 내 소중한 가족이 이렇게 정신 질환이라고 하죠.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를 겪고 있을 때 그리고 공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정말 이해 못하고 당하면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으면 네. 그럼 이 박사님이 그때 이런 얘기 해줬는데 하시면서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드릴 얘기는 그게 우울증이 됐든 이제 불안이 됐든 어떤 내가 겪고 있는 상대방이 나의 친구나 가족이 겪고 있는 어떤 정신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반응이 참 없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실제로 들었던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가 했던 말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우울증에 관해서는 우울은 그냥 다 생각의 문제야. 생각만 바꾸면 다 해결돼. 라고 이렇게 축약을 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참 성의 없이 대답하셨네. 네. 약 먹지 말고 버텨봐. 라고 이렇게 본인이 전문가가 돼서 그거 되게 위험한 조언인데 네. 얘기를 한다거나 네. 운동장 한 바퀴 뛰고 나면 다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다거나 저 그런 얘기는 들어봤. 네가 배가 불러서 그래. 그런 네, 얘기 제가 들어봤어요. 다음번에 얘기 그래요? 드리려고 했던 예예요. 실제로 너 이런 이런 우울한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가 좀 여유롭구나 라는 말까지도 너보다 들어봤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널리고 그렇죠. 널렸는데 네. 네가 죄송합니다. 배때기가 나올 뻔했다. 네가 배가 불렀구나. 네가 배가 불렀구나. 음. 혹은 이제 거기서 좀 더 좀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너가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구나. 너가 지금 호강에 겨웠구나라는 말을 실제로 가족들에게 들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했다가 오히려 그 당사자는 엄청난 상처를 입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당사자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받고 싶고 조금 존중받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더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될까를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몇 가지 그냥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실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문제거든요. 네. 우리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예로 드린 어떤 예시 중에 너 생각만 바꾸면 돼라든가 아니면 운동장 한 바퀴 뛰고 오면 돼라든가 이게 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급한 마음에서 그렇죠.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두고 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상대방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조금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고 그거를 이제 들어줘야겠다라는 말이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설 때 또 나올 수 있는 반응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가벼운 위로거든요. 세상에 가장 미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래요. Everything is gonna be okay. 네. Don't worry. 네. 근데 들을 때마다 참 어떨 때 보면 영혼 빠진 소리처럼 들려가고요. 네. 그냥 하는 얘기. 아니 근데 어려움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머 어떡해 큰일 났네 이런 네. 반응보단 나은 거 아니에요? 네. 둘 다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네. 하면서 놀랜다든지 네. 더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아요. 더 나쁠 것 같으니까 이제 좋은 네. 방향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이제 공황이 좀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숨을 쉬기가 어렵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가족이 아니면 친구가 더 호들갑을 떠는 거야. 어머 어떡해. 이렇게 되는 놀라서 너무 놀래서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본인이 더 이렇게 감정을 자제를 못하고 그러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분이 이제 제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굉장히 차분해져야 됩니다. 놀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역할을 해야 역할을 되는군요.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이 더 호들갑을 떨게 되면은 이제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되죠. 차분해지는 그렇죠. 그 사람의 거는.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전혀 네. 그래서 괜찮아 잘 될 거야라고 긍정적으로 가는 것과 어머 어떻게 진짜 너 이제 큰일 났다라고 부정적으로 가는 거 그 중간 지점에 어떤 거 점을 찾아야 될 텐데 네. 그래서 그게 가볍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보다는 일단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반응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라고 좀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문제 해결의 마음을 조금 낮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everything is gonna be fine 이라는 얘기가 이제 미국 영화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뭐 좋은 해요. 얘기죠. 네, 그런데 좋은 이제, 얘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스스로 내가 고통을 겪고 있고 너무 힘들고 이러다가 내 스스로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이제 내가 스스로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과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맥락 자체가 굉장히 다르겠죠. 다르죠. 그래서 같은 다르죠. 말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이 사용되고 있는지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그 말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자체가 잘못된 위로라기보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좀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보다 좀 훨씬 젊었을 때 저보다 제 나이 또래 형님 되시는 분한테 어려운 얘기, 고민거리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저 나이가 되면 절대로 저렇게 대답 안 할 거야.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네 나이 때 말이지. 다 그거 겪어봤는데 그거 말이야. 별일 아니야 이거예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어.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몇 시간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분한테는 그냥 너무나 한가한 과거 얘기의 한 단편인 거예요. 네. 근데 물론 그분도 그 당시에는 힘들었고 그걸 극복하셔갖고 지금은 평온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현장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아유 그거 내가 겪어봤는데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접근법이 아닌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라떼는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말에 뭐든지 대해서. 자기가 다 해봤어. 네. 다 겪어봤고. 네, 부정적인 이제 감정이 들게 되는 그런 이제 그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뭐든지 내가 다 겪어봤다.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니다라는 의도는 괜찮아 잘 될 거야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문제 해결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말인 거죠.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주신 말씀이겠으나 네. 그냥 제 마음속은 나는 저분 나이가 되면 절대 저런 얘기는 하지 그렇죠. 말아야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분이 이제 놓쳤던 거는 이 내 앞에 이 젊은 친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감정을 존중해 주면서 내가 좀 들어보자라는 말보다 내가 그거 좀 알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했던 방식을 나누는 마음이 앞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좋은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서 하는 사람의 말이 어떤 건지를 듣는 마음이 놓쳐지게 되면은 좋은 의도도 굉장히 흐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마음을 힘들게 털어놨는데도 정말 이 사람한테 이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라는 결론이 났다는 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좀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이 들었는데 제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참... 하지 말자고 하고 나이를 먹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러고 있는 저를 볼 때마다 저도 가끔씩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네.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 네. 들고 뭐,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저에게 찾아오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뭐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이렇게 진로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꾸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고 뭔가 이렇게 이 친구가 겪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이 자꾸 뒤처지려고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짐을 덜어줄 생각으로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잖아요. 네. 짐을 그렇죠. 덜어주려고. 네. 근데 짐을 덜어주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정작 당사자는 그 사람의 다리를 분지러뜨리고 있더라고. 우리의 얘기가. 네, 답답하죠. 그래서,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의 하는 발에 마음이 힘이 드니까. 빠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네. 짐을 덜어주지 못할 망정. 뭐 네. 그런 생각을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첫 번째 자세는 그 상대의 반응이나 얘기를 편안하게 일단 들어주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가 네. 우리가 그 가족이나 친구한테 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반응보다는 큰 반응보다는 네, 네. 네. 일단은 그 마음가짐이 들어보자, 존중해주면서 너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가 느끼는 감정이 내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스스로가 이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냐인 건데 사실 그건- 무슨 말, 네. 그 무슨 말은 우리 잠깐 전하는 말씀 네, 듣고 좋습니다. 들어가서 네. 듣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내용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데 네. 그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해 가시는 우리 아침마당 가족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의견이 다르거나 그러면은 싸우시는데 그래도 서로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갖다가 존중해 가시는 그런 모습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앞머리 하나로 분위기가 확 바뀌십니다, 박사님. 네, 더 젊어 보이고 좋아요. 발랄해 보여요. 때로는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올려주신 분 계시고요.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 그냥 바로 입 다물게 된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냥 저 사람하고는 대화는 여기까지. 뭐 이렇게 네. 아무래도 장막이 쳐지죠. 네. 네. 공황장애 무서운 거군요 하시면서 이 화내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겠지요. 화내는 거요. 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이제 분노 조절이 되겠죠. 네, 분노가 이제 나왔을 때 반응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둘 다 굉장히 통제하기가 어려운 어떤 폭발화된, 그러니까 외현화된 감정이기 때문에 조절이 그 순간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 중간 어느 지점, 네. 네,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어떤 얘기로 어떤 자세로 있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공황장애를 겪는 분을 네. 어떻게 모실 것인지, 네.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이 전하는 말씀 듣기 전에 좀 들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찬가지겠죠. 부분은. 네. 뭐 그게 우울증이 됐든 다른 이제 불안 장애가 됐든 이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보다는 문제를 즉시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는 마음보다는 감정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반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는 얘기는 오늘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충조평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충조평판.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네. 무슨 네. 뜻이에요? 네, 충조평판이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줄임말인데요. 네. 네, 하지 말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거 다 금기사항입니까? 네, 공감을 오. 할 때에는 오. 충조평판을 피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괜한 엄한 충고하지 말고 네, 평가하지 말고. 그렇죠. 요청하지 않은 충고, 그다음에 맥락에 맞지 않는 조언, 그리고 판단이 굉장히 들어간 평가, 그리고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라라는 얘기인데요. 네. 네. 이 네 가지 단어들을 봤을 때 적절한 자리에 가면 참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하지 말라고요? 네. 저는 박사님이 하지 말라는 네 가지 다 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조금 그러니까 또 이것도 문제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가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에는 충고, 조언, 평가, 판단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 그럼 내가 조언 한마디를 해줘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늘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우울하고 오늘 정말 요즘 정말 여러 가지 일로
뭔가 바쁘기도 하고 마음도 좀 되게 처지고 뭐 이런 일이 집에서 있었고 뭐 친구랑 이런 뭐 싸움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 분이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조언을 요청을 한다면 그때 이제 나라면 친구한테는 요렇게 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앞설 거예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좀 위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좀 조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좀 지금 누군가 나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는 이제 정말로 충주평판을 넣어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들어주는 시간으로 이제 삼으셔야겠죠. 박사님 지금 저는 우정아 씨한테 갑자기 너무 미안해지네요. 그런가요? 지금은 짬밥이 그런 짬밥이 아니죠. 지금이야 뭐 제가 저 사람 눈치를 보고 방송을 진행하는 형국이지만 네.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요. 눈치 보고 안 방송하죠. 보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지금은 저 우정아 씨 등에 제가 업혀가는 형국인데 처음에 한 13년 전에 이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저 사람한테 선배였고 네. 그리고 저분은 라디오가 사실은 진짜 TV만 하시던 처음이고. 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로는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몰지각함에 힘들었고 그리고 여기가 또 텃세가 좀 심한 터예요. 방송이나 네. 언론 쪽이 워낙 텃세가 좀 유난스러우니까 그런 텃세에 치이고 뭐 이러면서 한 1년 되게 힘들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유, 그러면서 네. 저한테 본인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저는 박사님이 하지 말라는 4가지를 종합 세트로 했어요. 종합 세트로. 들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랬네, 진짜. 종합 세트로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네. 거의 뭐 한 달에 한 3-4번씩은 거의 통곡하면서 울도 아이고야. 그렇게 한 네. 1년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래된 글쎄- 얘기인 거죠. 예. 네. 잊고 있었는데 네. 그랬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셨네요. 순간적으로 그때 저는 저 사람이 약하다. 아니 한국의 MBC, KBS면 이거보다 더 심한 텃세에서 견뎠을 텐데 왜 저렇게 여기서는 약한 모습 보이지? 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잘 몰랐던 거죠. 너무 저의 해결만 앞서갔던 네. 저의 생각만 앞서갔던 그런 불찰이 있었다 싶어서 네.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네. 근데 이런 게 분명히 또 통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말을 이제 털어놓는 사람이 어떤 게 이제 필요한 건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걸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내기를 나눠줘서 너무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좀 더 들어주는 게 좋겠어, 아니면 내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라고 본인의 방식으로 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줄이기 위해서 건너뛰고 그런 대화를 생략하고 가잖아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죠. 내가 했는데 아라고 받아쳐 주기를 바라면서 네. 대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생략될 때가 많고 네. 내 생각을 궁금해해? 라는 질문도 생략될 때가 많고 주고받잖아요. 네, 생략이 될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걸 질문해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질문인 거예요. 그 부분이.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눠온 대화 방식이 굳혀질 때 오해가 쌓이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낯설고 좀 어색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좀 배웠는데 하면서 그래, 좀 차라리 그게 낫다. 자연스럽게 그게 나아요. 내가 조금 어색하지만 물어보고 싶어. 어떤 걸 너가 원하는지 나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나 보죠, 그게. 이제 그분들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 상대를 제가 지칭하는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나눴을 때 내가 좀 그냥 정말 듣고 싶을 수도 있고 너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냥 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어떤 그런 뭐 확인이 없이 계속해서 뭐 충고가 들어온다거나 조언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해받는 느낌을 느끼기는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원하는지 한번 물어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황 장애를 오늘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왔을 때 그분은 저를 믿으니까 또는 저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얘기,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저는 공감 부족의 질환을 앓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반성이 드네요. 여기 어떤 글을 써주셨냐면 충조 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저는 친구 친척이 저에게 속상한 얘기하면 먼저 상대방의 힘든 상황을 알아가면서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고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상대가 어떻게 할까라고 의견을 물어오면 그때 제 의견을 얘기해 줍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네요. 이게 정확한 순서겠죠, 이게?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럼 포지셔닝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해주신 요 포지셔닝으로 갈게요. 네. 네. 근데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시니 네. 할 게 없어. 할 게 없다라는 반응이에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뭐지?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그러면은 요거를 피하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의 공감 능력에 대한 깊게 얘기하면 맞아요. 넓게 얘기하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게 있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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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이때입니다. 네. 있답니다.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보고 네. 네. 그게 그리고 중요하겠죠.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할 역할을 또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헤어스타일 참 잘 어울리신다는 말씀이 대세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원 감사합니다.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